자, 봅시다. 오늘 할 내용 첫 번째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열리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무슨 식?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열리니까 몇 개 이상의 식이 있고, 이게 차수는 몇 차고 1차여야 하고 어떤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 부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될 때 열림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게. 부등식에서 네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자, 부등식의 성질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3이 당연히 1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 있는데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뭐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뭐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어떤 성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양변에는 5를 똑같은 숫자를 더했다라고 해봐. 이 더했을 때는 이 대소관계가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빼도 만족하고 곱해도 만족하고 나누어도 만족하는 경우는 맞아. 너희니까 무슨 수라서? 양수라서. 그래서 이 경우는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뭐 조심해야 돼?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뭐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뭘 배웠을 거냐면은 부등식이라고 해서 정확히 앞쪽에 1차 부등식이라는 게 붙었을 거거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칠게. 왼쪽에 x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니까 1차라서 1차 부등식처럼 보여. 근데 이 x라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이 개수가 결정이 됐어? 모르는 거야? 결정이 안 돼서 몰라. 그럼 개수가 결정이 안 되면 뭐 해줘야 돼 항상? 분류해줘야 돼. 야, 안 정해졌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분류해줘야 돼. 크게 실수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까? 세 가지로 분류해요. 뭐인 경우? 양인 경우. 그 다음 0인 경우. 그 다음 음인 경우. 그러면 A가 양일 수도 있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A가 뭐인 경우? 음일 수도 있고 세 번째 A가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네라는 뭘 해야 된다? 분류를 해줘야 돼. 봐. 양이야. 그럼 내가 얘 구하고 싶으면 좌변에 x만 우리가 나눠야 돼. 그럼 양변에 뭐 나눠야 돼? 자, a 나누게 되면 2분의 b 되겠지. 그럼 a가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부등호는 어때? 그러니까 얘가 된 거야. 이게 1차 부등식이야. 왜? 이 개수가 0이 아니니까 이 두 개는 1차야. 자, 그 다음에 a가 음이야. 양변에 똑같이 좌변 x로 만들려면 a를 나눠. 대신에 음이니까 뭐 해줘야 돼? 이 경우는 얘가 된 거야. 이제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특수하네. 특수하네. 자, 그 개수가 뭐라고요? 0일 됩니다. 그럼 0 곱하기 x가 왼쪽. 자, 여기도 b란 말이야. 그럼 b도 지금 결정이 안 됐어. 그럼 실수니까 분류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일 때? 양일 때. 그 다음 뭐일 때? 0일 때. 그 다음 뭐일 때? 이렇게 한번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얘 경험하고 있다. 지금 A가 뭐일 때? 여기 0일 때다. 자, 그러면 얘가 양이면 지금 좌변에 내가 어떤 x를 넣든 좌변은 얼마니까? 0. 그럼 0이 3보다 클 수는? 없지. 얘 만족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볼게요. 자, 1차원 개수가 0일 때가 특수한 해라 그랬다? 그럼 여기는 결정 안 됐으니까 0인 경우 살펴보는 거다? 근데 x에 뭘 넣든 좌변이 얼마니까? 그럼 0이 0보다 큽니까? 만족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뭘 넣어도 좌변은 0인데 음수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럼 뭘 넣든 성립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얘를? 해가 우수히 많다.
그래서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특수한 해는 개수가 얼마일 때다. 0일 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부등호는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오른쪽이 양인지 0인지 1인지로 뭐 하면 돼? 판단하면 돼. 지금 부등호 경우에서는 뭐라고 적어줘야 돼? b가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즉 양이거나 뭐일 때? 0일 때는 해가 없어요. b가 0일 때는 해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거겠지.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몇 차?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다. 부등식 몇 개라고? 2개라고.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부등식이 2개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차수는 1차, 1차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연립이라는 거는 이 위에 부등식의 해와 아래 부등식의 해에 무슨 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공통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각각의 뭘 구해야 된다? 각각의 해를 구해서 무슨 해 구한다? 공통해 구하는데 뭐 이용해서 구한다? 수직선을 이용할 거다. 이것만 기억하자. 여기까지는 돼? 자, 그럼 이 항을 하자. 자, 부등식에서도 이 항은 부호가 바뀌어. x가 뭐보다? 6보다 작다. 되냐? 자, 그 다음에 얘가 넘기게 되면 x가 뭐보다 크다? 자, 그러면 위에 해 구했고 아래 해 구했으니까 공통해 구할게. 자, 6보다 작다. 포함하냐 불포함하냐 잘 확인해야 된다. 포함 안 하니까 빵꾸. 자, 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뭐다? 크다. 위쪽으로 조금 더 했어. 자, 공통해는 겹치는 영역이야.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뭘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뭐한다?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일반적인 연립 부등식. 자, 두 번째 한 번만 더 갈게. A, B, C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식 3개가 주어졌을 때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은 대소관계를 다 만족하도록 뭔가 식을 작성해야 돼. 무슨 식? 부등식. 아, 이렇게 적어볼게. 자, A가 B보다 작대. 그럼 위에 거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다. 그럼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A와 B의 관계는 내가 만족을 하지만 뭐와 뭐의 관계가 없어? 그럼 당연히 B와 C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B와 뭐?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딱 얘는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자,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등호로 바뀌었을 때는 얘는 몇 개가 생겨 이거는? 3가지가 생겨. 잘 봐라. A와 B가 같다라고 했다라고 쳐. 그럼 내가 위의 경우가 되려면 A와 B가 같아. 그럼 뭐와 뭐가 같겠는데? B와 C가 같아도 얘랑 똑같아. 그 다음 A와 B가 같다라고 쳐. A와 B가 같은데 A와 B가 같은데 A와 뭐와 같으면 돼? C가 같아도 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A와 C가 같대. A와 C. 그럼 이제 B 남았잖아. B도 연결시켜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A와 C가 같다. 그거 A와 B가 같다 했으니까 얘는 B와 뭐가 같다? 그래서 얘는 몇 개다? 3개인데 얘는 몇 개다? 1개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 A와 C가 돼버리면 A가 B와 C보다는 작지만 B와 C의 크고 작은 관계는 알 수가 없어서 무조건 얘는 얘야.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다. A와 B를 가지고 식 작성, B와 뭐 가지고 C 가지고 작성해서 딱 한 가지라고 알면 돼. 여기까지 돼. 자, 마지막 요거부터는 잘 적어줘야 된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 들어가. 정확히 1차 알겠냐?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첫 번째 전략은 분류할 거야. 뭐 한다고? 자, 뭘 분류를 할 거냐면 범위를 분류할 거야. 범위를. 자, 그럼 왜 범위를 분류를 하니? 라고 하면 잘 봐. 절대값 A라는 게 있다라고 칠게. 절대값은 동의어가 뭐냐면 거리를 나타내
지점이 몇 개가 필요할까? 2개가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럼 내가 A라는 건 알겠어. 그럼 또 다른 지점은 뭐냐면 생략돼 있다. 원점이야. 여기 이렇게 적을게. 자, 빼기 제로. 그러니까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와 0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A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0 기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 A가 0 기준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 왼쪽에 있을 수 있는 정해지지가 않았잖아. 정해지지 않으면 뭐 해줘야 된다?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된다는 아까랑 동일한 거지. 그래서 이 A가 어디 있을 수도 있다. 파란색 0보다 오른쪽 0보다 클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0이 빠지니까 위에 붙든 아래 붙든 상관은 없다. 두고는 이상으로 할게. 자, 이 분류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기억해라. 이상 미만으로 할 거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범위를 내가 분류를 할 때 왼쪽에 등호를 붙이겠다는 소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라. 너가 파란색이라고 쳐. 그럼 거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에서 뭐 빼야 돼? A에서 뭐 빼야 돼? 0 빼야지 거리잖아. 그럼 0 굳이 뺀 거 저걸 줄 필요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우리가 안의 값이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이렇게 배웠어. 그 다음에 빨간색인 경우는 0보다 왼쪽에 있는 작은 경우지. 그러면 0 큰 거에서 즉 0에서 뭐 빼야 돼? A 빼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굳이 0 적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에 게 뭐면 음이면 뭐 붙여서 놔야 돼? 마이너스 곱해서 놔야 돼 라는 소리야. 그래서 만약에 3이 있었고 마이너스 3이 있었으면 이거 얼마니라고 하면 3, 얘 얼마니라고 하면 3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가 생각해야 된다. 거리라는 거잖아. 그럼 얘 거리는 어떤 점과 어떤 점의 거리야? 3과 0의 거리지. 그럼 0이 오른쪽에 있니? 3이 오른쪽에 있니? 3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3 빼기 0이니까 즉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이게 보일 때는 3 빼기 0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점 0과 마이너스 3 간의 거리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에 이게 음이잖아.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곱해서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될까?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라. 내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오면 분류하기로 했어. 뭘 분류를 해? 범위를. 왜 분류를 하냐면 이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거나 뭐가 붙거나 마이너스가 붙거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저기까지 이해되니? 자, 일단 첫 번째는 알아둬라. 저대로 싹 다 풀 거다. 자, 두 번째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의 공식이 조금 외우도록 할게. 최대한 공식은 안 외우라고 할 건데 공식처럼 생각해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라는 게 나왔는데 안에 게 fx라는 식이라고 나왔다. 근데 여기가 어떤 부등호가 오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 숫자가 k라고 해볼게. 그럼 이 k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무슨 수? 자, 그럼 볼게. 얘 경우도 있고 절대값 노란색 부등호가 뭐한 거? 바뀐 거 해서 얘 경우에 부등식에서 바로 뭘 구할 수 있도록 약속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도록 뭘 구할 수 있도록 해를 구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거다. 안에 거 봐. 이 안에 거를 그냥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하나 값이 뭐라고? fx라고. 숫자보다 뭐하면? 숫자보다 뭐하면? 작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작을 때 잘 생각해봐라. 그럼 fx라는 놈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fx 빼기 제로가 생략된 거니까 어디와의 거리라고? 0과의 거리겠지. 이 fx가 이 0과의 거리를 했을 때 뭐이네? k보다 작은 거리 내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표현을 하라. 그럼 첫 번째 기준은 k인 거리의 점은 뭐지? k 하나랑 뭐? 마이너스 k겠지. 그럼 이 사이에 있으면 이 거리보다 작지 않니? 아니야?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노란색이라고 그게 뭐라고? fx라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걔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 기준 k보다는 뭐하고? 작으면 되는 거지. 맞아? 거리니까 마이너스 k보다는 뭐 하시면 돼요? 크면 되는 거지.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공식처럼 생각하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인데 얘다. 그러면은 원점에서 이 fx까지 있는 이 값의 거리가 k보다 뭐하고? 큰 거. 그럼 당연히 k인 기준이 k랑 마이너스 뭐였어? k였으면 더 거리가 크려면 여기쯤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더 크니까 그럼 바깥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왼쪽 부분 한번 표현할게. 그럼 fx라는 이 안의 값이 마이너스 k보다는 뭐하다? 작다. 5월 오른쪽 경우도 있으니까 5월 또 다른 경우 5월 k보다 뭐다? 크다 해서 이렇게 작성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안의 값의 사이야. 그러면 원래 값과 마이너스 곱한 값의 사이 해주면 돼. 근데 어떤 특정 수보다 더 크면 거리가 큰 거잖아. 그럼 사이야 바깥이야? 바깥이겠지. 거리가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값보다 크시고요. 마이너스 곱한 값보다 뭐 하시고요? 작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빼기 2에 3이라고 해봐. 그럼 생각 드는 게 x와 2의 거리가 3 이내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거거든. 맞아?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얘를 그냥 무슨 x? 하나의 fx. 그럼 fx와 원점 간의 거리가 몇 이내? 3보다 이내에 있는 거. 그럼 기준 3인 것도 있고 뭐인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적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최종 우리가 여기 가운데를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x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질 써야 돼요? 부등식의 성질. 얘가 되려면 2를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뭐가 돼? 얘는 이렇게 풀겠다는 소리야. 그게 네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공식이야. 여기까지는 돼. 자, 세 번째다. 이 세 번째는 이 일반적인 방법의 분류로 푸는 방법보다 약간 조금 빠르게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알아둬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프 이용할 거예요. 뭐 이용할 거라고요? 그래프 이용. 꼭 기억해라니 그래프 이용. 이렇게 나왔다는 것처럼 x 빼기 뭐 1 숫자로 할게요. 절대값 x 빼기 한 5 이렇게 할게요. 8 이렇게 절대값 두 개의 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얘를 구하려면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 분류부터 먼저 할게. 잘 들어봐라. 첫 번째 분류해서 풀게. 첫 번째 분류해서 푸는 방법은 절대값 몇 개 있니? 기준이 몇 개? 두 개야. 0이 되는가 0이 되는가. 1과 뭐겠어? 그럼 분류할게. 범위 x가 1보다 많은 경우 작다. 왜? 이상 미만으로 하게 됐다. 그럼 얘 미만. 두 번째 어디 경우? 1과 어디 사이? 5 사이. 자,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잘 봐. 내가 얘는 x와 뭐의 거리? 1과의 거리. 얘는 x와 뭐의 거리? 5의 거리. 자, 그럼 1, 5 여기가 기준이야. 근데 잘 봐. 이 x는 결정됐어 안 결정됐어? 몰라. 어디 있을 수도 있고 노란색 위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결과가 다르잖아. 그래서 범위 분류해야 되는 거야. 그 범위를 지금 분류하는 거야. 1이라는 기준보다 뭐하다? 작다. 두 번째 기준 1이라는 기준값보다는 크고 5보다는 뭐하다? 작다. 그리고 등호는 왼쪽에 붙여주게 되는 이상이다. 그럼 세 번째 범위는 뭐가 돼야 될까? 5 이상. 자, 대답 같이 하면서 하자. 둘밖에 없어요. 자, 봐봐. 그럼 x가 1보다 작아. 그럼 이 거리는 생각을 해봐. 여기 이 경우 노란색. 그럼 이 1과 x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x 빼기 1이야, 1 빼기 x야. 1 빼기 x야. 이유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거리 양수가 되잖아. 두 번째, 지금 노란색인 경우가 1번이야. x와 5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요거랑 요거 거리가 이게 노란색인 경우, 얘가 파란색인 경우, 얘가 빨간색인 경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5 빼기 x.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없애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설명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뭐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절대값을 없애려고 지금 범위 분류를 하는 거야. 왜 범위 분류를 한 거냐면은 각각의 경우가 결과가 달라서. 좀 그거 이해됐는지 물어보잖아. 지금 이 범위 분류에서는 얘 거리가 1 빼기 x냐
1 빼기 x냐 x 빼기 1이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없앴으면 이거 몇 차 부등식이니? 1차 부등식이다. 그럼 1차 부등식의 동류항 좌변에 이 x는 마이너스 몇 x고 두 개 더하면 동류항 마이너스 몇 x 2x 좌변에 숫자 넣으면 얼마니? 6 오른쪽으로 이항해야지. 이항하면 얼마야? 2죠. 자 그럼 내가 x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변 얼마 나누셔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이 부등식을 x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 나눠 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 부등호는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절대값을 범위 기준으로 내가 절대값을 없앴어요. 그래서 몇 차 부등식이 생겼고 그래서 풀었죠. 얘가 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가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이 범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 범위에서 얘 해가 되는 걸 구해야 되니까 얘와 얘 무슨 해를 구해야 돼? 공통해를 구해야 돼. 그럼 봐. 마이너스 1보다 커. 쟤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여기까지 돼? 그럼 이 경우는 뭐 노란색으로 할게. 얘 경우에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뭐다? 작다가 나온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도 해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경우에서도 해가 있겠지. 그걸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 자 그럼 1과 5 사이면은 이 기준과 이 기준의 사이거든.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x가 있는 기준이니까 이 x와 1의 거리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번에는 이 x가 1 기준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x 빼기 1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x와 5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5 마이너스? 그게 절대값 없앤 거야. 이제 무슨 뭐 풀어야 돼? 부등식 풀어야지. 그럼 얘가 뭐가 됐어? 4가 8보다 작다. 성립하지? 근데 문제는 x가 여기 없잖아. 얘는 성립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얘 범위가 다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소리야. 계속 뭘 넣든 얘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빨간색인 경우 할 거야. 자 x가 저기 5라는 기준의 오른쪽에 있대. 그러면 내가 1과 x의 거리는 뭐라고 표현이 돼야 돼? x가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 그럼 x와 5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 x 마이너스 5의 오른쪽에 있잖아. 큰 거에서 잘못된다. 큰 거에서 잘못된다고. 파란색이면 큰 거에서 잘못된 얘고 파란색일 때 큰 거에서 잘못된 5 빼기 x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걸 이해해야 돼. 이제 얘 풀어야 돼. 동요항 정의에 몇 x야? 2x입니다. 자 숫자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항하면은 플러스 6 되니까 8 더하기 6은 얼마고요? 최종적인 답은 x가 7보다 작다고요. 근데 얘가 해가 아니라 얘와 얘의 공통해를 구해야 되니까 5 이상 됐니? 그럼 해가 하나, 해가 둘, 해가 셋 다 모아줘야지 전체겠지. 봐.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이 연결됐어. 그럼 얘 연결됐고 5가 또 뭐가 됐어? 연결됐어. 그럼 다 모으면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요? 크고요. 결국 7보다 뭐다? 작다. 이 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 해는 얘입니다. 이렇게 범위 분류해가지고 푸는 게 제일 기본. 여기까지 돼. 이거 좀 이따 해야 돼. 자, 두 번째 갈 건데 이게 뭐냐면 그래프 이용하는 거야. 뭐 이용한다? 그래프 이용하는 거다. 잘 봐봐. 부등식은 좌변 그래프랑 적어줄게. 좌변 그래프와 무슨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우변 그래프. 우변 그래프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 값이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봐.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 이렇게 나왔다 쳐. 이거 몇 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부등식 해석은 이 부등식 해석은 이렇게 하겠다고. 무슨 그래프? 좌변 그래프. 왼쪽에 y 붙여서 무슨 그래프? 좌변 그래프. 오른쪽 우변에 y 붙여가지고 무슨 그래프? 우변 그래프. 잘 들어봐. y가 0이라는 게 뭐냐면
y좌표가 0인 점들을 다 모은 거야. 그러면 직선이 돼. 그게 뭐야? x축이야. y가 0은 뭐라고? x축이야. 그 다음 y가 x 빼기 1이 이 뭐다? 좌변 그래프잖아. 이렇게 증가하는 1차 직선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좌변, 우변 그래프를 그렸다.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좌변, 우변 그래프를 뭐 해야 된다? 그려야 된다. 그럼 그리게 되면 당연히 무슨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점이 생길 거다. 그 교점이 지금 1이거든? 아니야? 그럼 봐. 이 기준에서 왼쪽의 범위와 오른쪽의 범위를 잘 보시면 지금 왼쪽을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위에 있냐, 파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냐? 빨간색이 위에 있고 오른쪽 부분에 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파란색이 위에 있냐, 빨간색이 위에 있냐?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잘 봐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위치 관계라는 거는 왼쪽 부등호다라는 거는 이 손을 들어주는 게 뭐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해당하는 소리야. 그럼 아까 1 기준에서 왼쪽이었어, 오른쪽이었어? 오른쪽이었어. 그럼 뭐야? 1보다 크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구할 때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항하기만 하는 계산이었는데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거를 그래프로 해석하려면은 위치 관계 해석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어떤 부등식이 오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2차든 3차든 4차든. 그래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좌변 그래프 그리고 우변 그래프 그려서 그 그래프에 무슨 관계? 위치 관계 해석해야 돼. 그리고 무슨 점이 기준이야? 교점이 기준이야라는 거. 이해돼? 그럼 봐라. 교점이 하나 남았어. 그럼 범위는 몇 개로 분류돼? 2개. 교점이 2개면은 몇 개 범위야? 3개야. 거기까지 이해될까? 자, 한다잉. 잘 들어봐.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여기 있는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 여기. 그렇지. 얘는 무슨 그래프 그려야 되니? 자, 그럼 좌변 그래프가 문제거든. 근데 잘 봐봐. 이렇게 해라. 쭉 x축을 그려. 자, 여기가 0, 0이 되는 기준을 찾아. 숫자 얼마야? 1, 5 여기까지 했는데, 자 1을 그냥 때려봐. 그럼 얘 뭐가 돼? 0이야. 얘 얼마야? 4야. 1 콤마 얼마라는 거니? 4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 기준 값도 넣어도 0, 4 그래서 얘도 얼마야? 5,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네. 그냥 1 넣은 거야. 네. 1 넣으면 0, 1 넣으면 빼기 4의 절대값이니까 4.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영역이 1, 5 사이에 하나, 둘, 셋 범위 몇 개? 3개에서 얘 그래프, 얘 그래프, 얘 그래프를 찾을 생각이거든. 근데 x가 여기 영역은 여기 있다는 거야. x가 1보다 많은 거? 작은 거. 그럼 봐. 작다라는 거는 얘는 뭐야? x 빼기 1이야, 1 빼기 x야. 1 빼기 x. 그럼 x가 여기 있으니까 5 빼기 x야, x 빼기 5야. 그렇지, 문제 되네. 얘가 되는 거 좌변이잖아. 이제 나는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뭐 붙여야 된다고? y.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된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몇 x에, 자 그럼 1차니까 그래프로 치면 직선이지. 얘 기울기가 음이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모른다 해야 돼. 봐봐. 기울기가 얘는 얼마인 거니? 2. 얘는 마이너스 얼마? 2지. 보통 기울기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해. 기울기는 여기 가서 꼭 복습해라. 모자라는 거는 이렇게 채우면 된다. 무슨 증가량 분에 무슨 증가량이야? 자, 그럼 여기에 이 x 증가량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무조건 무슨 수? 양수로 맞춘 거야. 그러면 이 y 증가량이 뭐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뭐인 경우야? 양인 경우. 얘는 뭐인 경우야? 자, 그럼 생각해봐라. 내가 기울기라는 거는 특정 두 점을 잡았어. 그러면 이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찾는 게 이 기울기거든. 근데 x 증가량은 이 큰 거에서 x에서 작은 x를 뺀 거고, 그럼 얘는 항상 무슨 수? 양수. 그럼 여기가 y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는데 얘가 양수라는 거는, 이 양수라는 거는 이 양수라는 이 경우는
이 위의 경우에 아래의 경우면 위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y가 뭐해? 커져. 그럼 얘는 뭐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내가 어떤 점 두 개를 잡았는데 얘는 1 커졌는데 2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뭐 한다? 감소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울기가 양이면 뭐 한다? 증가한다는 소리고 음이면 뭐 한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다시 간다. 자 여기로 돌아오면 얘 기울기가 음이네. 1차 계수가 기울기니까 그러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 감소하게 그리면 돼요. 인정?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여기. 그럼 얘는 여기에 x가 있다는 거는 1보다도 오른쪽에 있고 x가 5보다도 오른쪽에 있다는 거다. 그럼 거리는 이 절대값은 뭐라고 해줘? x 빼기 1 그 다음 x 빼기 5. 그러면 y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y 붙이고 2x 빼기 얼마다? 6이겠지? 그럼 기울기가 양이잖아. 뭐야? 증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사이 남았다? 그럼 x가 여기에 있다는 거니까 이 1과의 거리를 할 때는 x 빼기 5이고 1이고 5와의 거리를 할 때는 5 마이너스 더하면 거기 y 붙이면 얘 지워지거든. 그럼 y가 얼마라는 거야? 4.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y가 전부 다 뭐인 점? y가 전부 다 4인 점들을 다 모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y가 4. 이해되겠냐? 어? 그래서 다시 간다. 얘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더니 얘하고 얘는 오른쪽에 우변 그래프를 그릴 때는 y가 얼마인 거? 싹다 8. 그럼 8이면 4보다는 클 거 아니야? 맞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잘 들어봐. 맞아? y가 얼마라고? 8. 자 여기 아까 y가 뭐라고? 자 잘 들어봐라. 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냐면 지금 이 왼쪽 좌변 그래프랑 우변 그래프랑 무슨 점이 생긴다 무조건? 교점. 그 교점 기준으로 해를 구하는 거잖아. 맞아? 이 각 구할 때를 잘 들어봐봐. 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이 기울기가 얼마인데? 2지. 그럼 봐봐.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잘 봐라.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기울기를 따라. 그럼 얘가 1 증가하면 얘 얼마 증가해야 돼? 근데 여기 차이가 8, 4면 이 길이 자체가 y 증가하는 게 얼마라는 소리야? 8, 4면 4지. 그럼 이 기울기가 2가 되려면 뭐분의 뭐가 2가 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그럼 끝. 봐봐. 여기 점이 5였지? 2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 얼마인데? 7인 거야 7. 얘는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다라는 거는 얘 증가했을 때 얘만큼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y의 차이가 아까 얼마였어? 4였으면 이게 4 떨어진 거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얘도 2. 근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2를 빼야 되는 거잖아. 얼마? 결국 마이너스 1과 7로 내가 답을 구해주면 되는데 위치 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아가리가 오른쪽이니까 뭐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인마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걸 구한다. 봐봐. 그럼 이 왼쪽 경우는 별 왼쪽은 누가 더 위에 있어? 노란색이 더 위에 있어. 돼? 안 되잖아. 이 별과 이 사이에서 여기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 결국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7 사이가 아까 제 답이야. 이게 훨씬 더 편하다. 되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기준만 세우면 금방 돼. 그럼 봐. 여기에 만약에 근무가 있으면 그냥 근무를 뭐 해주면 돼? 시험에 그치면 돼.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입니다. 10분 쉬고 문제 풀게. 이해되지?